안녕하십니까. 공정수를 줄인 경량화 마우스에 대해 발표할 가우스의 이병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설계 계획, 설계 과정, 최종 정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FPS 장르 First Personal Shooter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트위치 통계에서 게임 동시 시청자 수와 FPS의 시청자 비율을 보면 타 장르 게임에 비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FPS 장르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반응 속도를 통한 정밀한 사격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정밀한 사격을 위해서는 좋은 마우스가 필요하고 FPS 게임의 특성상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기에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량화 마우스의 개발 및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경량화 마우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우스들은 대부분 사출 성형을 통해 마우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출 성형의 경량화는 마우스의 일부분만 타공하거나 전체를 타공하더라도 구조상 한 번에 생산하지 못하고 부품을 분할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D 적층 제조 방식을 통해 이 한계를 넘어서기로 계획했습니다. 제설계간 총 3개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단부와 측면부를 한 번에 하나의 부품으로 출력하고 전체적인 면적에 타공하여 경량화한다. 두 번째는 보드와 같은 다른 부품과 결합하는 하단부를 설계하고 경량화한다. 세 번째는 결합 방식을 변경하여 공정 간소화를 이뤄내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우스의 구성품의 명칭 및 재설계 부품 선정입니다. 기존의 마우스의 보드와 클립부 연결선은 그대로 사용하되 외부의 상하단 케이스를 재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설계는 선정한 마우스와 맞는 도면이 없었기에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역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드와 결합되는 중요한 부분인 하단부는 보드의 결합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출력 후 결합을 해본 결과 보드의 결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USB 연결선, 마우스 클릭부 등 다른 부품 결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여 재설계하였습니다. 추가로 보드가 들뜨는 현상은 바닥의 높이를 낮추어 수정하였고 마우스 클릭부의 형상에 맞게 하단부를 수정하여 하단부 2차 시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 설계 과정입니다.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곡면을 가진 마우스의 외형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해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료 3D 입체 파일 공유 사이트인 싱기버스에서 외형 라인에 도움이 될 만한 파일을 구하여 제작에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외형 라인을 따고 그 라인으로 솔리드 형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솔리드를 다듬은 후 서페이스의 옵셋 기능으로 면을 추출해 두께를 주어 상단부의 기본 형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상단부를 가지고 트러스트 구조로 타공하여 경량화를 진행하였고 하단부의 결합을 위해 원형핀을 추가하는 등 상단부와 하단부의 결합을 목적으로 1차 시제품을 출력 적용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수정사항으로는 비어있는 면에 추가 타공을 진행하였고 하단부의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 양쪽에 걸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릭부의 간섭이 생기는 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수정이 완료된 2차 시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재설계 결과입니다. 형상은 기존의 마우스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세 포인트의 결합으로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실사용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량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바디는 38.6g인데 반해 저희가 설계한 재설계 바디는 25g으로 기존의 13.6g 줄어들어 35.2%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정 간소화입니다. 결합 방식을 슬라이딩 걸쇠 방식으로 변경하니 기존에는 사용 나사수가 13개에 달하였지만 재설계 마우스에 필요한 나사수는 단 3개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마우스에는 각 부품의 결합마다 나사를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재설계 마우스는 클릭부와 하단부를 결합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이 간소화됩니다. 다음으로 재설계 분석입니다. 저희가 재설계한 바디에서 사용자가 마우스를 사용할 때 감싸지는 면적을 선택하여 해당 면적에 125N의 정적 하중을 가해 정적 하중 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료는 ABS 플라스틱으로 실제 재질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최대 안전 개수는 15, 최소 안전 개수는 1.868이었고 최대 응력은 10.71MPa였습니다. 또한 최대 변이는 0.1756mm였습니다. 이를 통해 10.71MPa이라는 큰 응력에도 파단이 나지 않고 안전 개수가 평균적으로 8 이상인 것으로 보아 마우스 사용 중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영구적인 변형 없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설계 요약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사출선형으로 제작한 타공 마우스들은 경량화 및 공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D 적층 제조 방식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상단부와 측면부를 부품 분할 없이 한 번에 출력하고 덮개의 전체 면적에 트러스트 구조의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강성을 확보하여 경량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우스 하단부의 경우 제품 실증을 통해 제품의 하단부와 보드 마우스 클릭부를 결합하도록 제작했고 바닥면에 허니콤 형태를 채택하여 타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상하단부 통합하여 기존 무게에서 35.2%를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결합 방식을 슬라이딩 걸쇠 방식을 채택하여 결합에 사용되는 나사수를 13개에서 3개로 줄임으로써 공정 간소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계간 퓨전 360을 사용하면서 느낀 여러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퓨전 360은 다른 3D 툴에 비해 자유로우며 보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티아의 경우 스케치로 하나의 바디를 만들면 그 스케치를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퓨전은 이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수정 및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디 생성들이 익스트루드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V1, V2, V3처럼 그동안 저장했던 설계 파일들이 단계별로 남아있어 설계 수정이 필요하여 이전에 저장 파일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가서 작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하면서 다른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퓨전의 장점은 히스토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내가 무슨 과정으로 작업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이 그동안 어떤 설계 과정을 진행했는지 히스토리 플레이 기능으로 전체 및 부분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퓨전은 직관적이고 손쉬운 툴로서 초보자에게 진입 장벽이 낮으며 클라우드 시스템과 히스토리 기능으로 단체 작업 환경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